안녕하세요. 소년아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월이 맞나 싶게 추웠던 때가 무색하게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봄은 항상 새 출발과 같은 느낌이라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 추위에 움츠렸던 분들에게 오늘은 봄날의 햇살처럼 인생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책을 준비했어요. 하루하루 쉼없이 달려온 인생에 지쳐 있었다면 오늘 이 책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그대의 인생에 봄꽃 하나 심겠습니다.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선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책 자체가 너무 예쁘죠? 책을 펼쳐보면 따뜻한 글 100편이 실려 있고요. 이 책의 가장 특별한 점은 필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장마다 다 다른 수채화 작품을 볼 수 있고요. 인생에 새기고 싶은 명문장들을 필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필사를 할 수 있도록 고급 종이를 이용했고요. 매일 하루 한 장씩 100편의 글을 100일 동안 필사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에 봄꽃이 피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스스로 잘 될 거라는 믿음까지 가지게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특히 나에게 선물하기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오평선 작가는 베스트셀러죠.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살아 돌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것을 글로 써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인생 첫 필사집이고요. 힘이 되는 문장들의 일부분 오늘 읽어드립니다. 삶에 지쳐 힘들 때마다 들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봄꽃이 만개하길 바라며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에 공감한다. 나 역시 그랬으니. 하지만 큰 사건을 겪으면 바뀔 수 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머리가 아예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햇살이 따스했던 어느 봄날, 나는 밭에서 채소를 돌보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더니 쓰러졌다.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차렸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마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나는 기적적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아래 2가지 원칙을 늘 생각하며 산다. 첫째, 오늘 최선을 다할 것. 둘째, 누릴 것을 미루지 않을 것.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해도 아쉽지 않게, 슬프지 않게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을 가까이에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욱 늘리려 한다. 언제나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햇살 같은 가족과의 추억이 많아지면 향기롭게 살다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메모해 두는 오래된 습관이 있다. 떠나는 날까지 내 삶을 글로 남기려 한다. 말은 흘러가고 글은 남는다. 말보다 글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라져도 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흘러가 버릴 오늘을 글로 남긴다. 내 마음이 시들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마음에 봄꽃을 심어보자. 이 책에 담긴 글들이 꽃씨가 되어 그대의 인생에 봄꽃 하나 심을 수 있도록.
당신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 그대의 인생에 봄꽃 하나 심겠습니다. 인생엔 각자 안고 가야 하는 돌멩이들이 있는 거죠. 세상 편해 보이는 사람 주머니에도 자기만의 무거운 돌멩이가 있는 겁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중에서 누구든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아픔이든 가지고 살아간다. 인생의 무게는 누구에게나 버겁다. 무거운 돌에 눌려 희망을 버린다면 인생의 싹은 피어나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희망을 먹고 생명은 피어난다. 땅바닥에 떨어진 절망보다 틈 사이에 희망을 보는 눈과 마음이 꽃을 피운다. 자신과 주변에 봄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자. 지금이 인생의 전부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을 통해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 또한 있다. 잃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얻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발발거리며 뛰어다니는 일상조차 내게는 행복으로 느껴지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 산다는 것은 빛이다. 다 끝났다고 했지만 어디선가 작은 빛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산다는 건 이 작은 빛이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된다.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참 고맙게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꽃비를 맞으며 꽃길을 걷는다. 숲속에 누워 스르르 잠든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이 있을까?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있을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은 여기에 있다.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린다. 어떤 인생을 그려왔고 어떤 인생을 그려갈 것인가? 먼 훗날 내가 그린 인생이 가치가 있을까? 삶은 인생을 통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는 것. 하늘 아래에 똑같은 그림은 없다. 모든 삶은 귀하리라. 서울의 남산은 사방이 빌딩에 둘러싸여 있다. 복잡한 서울 도심의 중심을 잡아주는 북극성 같은 산. 복잡한 빌딩 숲에서 빡빡하게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산. 수많은 사람이 소원을 남기고 다시 불빛을 따라 복잡한 도심으로 돌아간다. 나도 무거운 짐은 이곳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간다. 불빛 하나에 누군가의 삶이 있고 불빛 하나에 또 누군가의 삶이 있다. 모든 삶은 귀하리라. 인생이라는 장소에 그대가 있다. 어떤 사물이든 적절한 장소에 놓여 있을 때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대도 그렇다. 인생이라는 장소에 그대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눈물겹다. 추억으로 산다. 사람들은 힘들수록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추억을 끄집어낸다. 추억이란 내가 찾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내가 살아온 족적이다. 남아있는 삶은 이런 보석을 눈 깜빡 몇 번 하니 환갑이란다.
이제서야 삶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행복은 내 손끝에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고 소소한 일상을 귀하게 느끼는 것. 이런 것이 보석이었다. 남아있는 삶은 이런 보석 반지를 주렁주렁 달고 살려 한다. 포용력이 넓어지려면 공자가 말했다.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고. 그만큼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다. 나이 들며 입맛의 포용력이 넓어지듯 세상에 대한 포용력도 넓어지고 입보다 귀가 넓어져야 한다. 우아하게 익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세월을 먹은 만큼 유연해져야 한다. 폭포수보다는 잔잔한 호수가, 화통함보다는 그윽함이 아름답다. 우아하게 익어가기 위해서라도 여유와 아량, 부드러움과 친해지자. 이 어려운 것을 해내면 비우라 비우라 하는데 비우기는 의외로 어렵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주고 품었던 것을 단념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허무함에 수긍하고 사라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내면 가벼운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언제든 바람을 타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다. 이 어려운 것을 해내면 누구보다 나 자신을 예쁘게 봐주자. 웃는다고 다 좋아서 웃는 건 아니다. 걱정 하나 없어 보여도 남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걱정 하나 없는 사람은 생명체가 아니다. 남의 삶을 보지 말고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내 삶을 사랑해주자. 예뻐서 예쁜 것도 있지만 예쁘게 보려 하니 예쁜 것도 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예쁘게 봐주자. 말이 삶을 만든다. 말은 곧 현실이 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에 둘러싸여 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산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삶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자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마음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온 힘을 다하며 그 삶에 감사하며 존중하고 만족한다 느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출발점은 바꿀 수 없지만 행복은 자신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흔들리고 싶을 때가 있다. 바람이 불면 바람결에 나를 맡기고 흔들흔들 흔들려 보자. 나뭇가지가 울면 나도 따라서 소리내어 울어보자.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면 옷들을 훌훌 벗어던져 버리자.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햇살을 즐겨보자. 내가 감당해야 할 짐들을 오늘만은 내려놓자. 대충 적당히 한다.
인간은 더는 노력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기 마련이다.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한계가 다를 뿐이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대충 적당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치지 않고 지금도 그곳에 있다. 후회를 덜하는 삶이 성공한 삶. 젊을 때는 시간과 기회가 무한한 것으로 알았다. 이제는 시간과 기회가 떠다니는 공기처럼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야 성공한 삶이 아니라 후회를 덜하는 삶이 성공한 삶이다. 이제야 철이 조금 든 것 같다. 가벼운 삶을 살아라. 하늘을 나는 풍선을 타고 세상을 멀리 넓게 보며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열기구가 하늘로 뜨려면 모래주머니를 밖으로 던져야 한다. 그런데 모래주머니라는 욕심은 버리기 싫고 하늘로 뜨기를 바라고 있으니 하늘로 날아갈 수 없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은 사람은 가벼운 삶을 살아라. 그래야 언제든 바람을 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꽃을 피우기 위한 영양분이다. 비바람에 흔들리고 강한 햇살에 목이 타고 온갖 풍파에 눈물을 흘리며 견뎌낸 시간들. 운다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한 영양분이다. 꽃과 인간이 한치의 다름이 없다. 살아온 날이 그랬듯이 살아갈 날도 그러겠지. 가을바람과 손잡고 날아본다. 가을바람이 함께 날자고 한다. 복잡한 도시를 피해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로 훨훨 날자 한다. 삶의 무게를 잠시 놓아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두둥실 떠다니자 한다. 바람과 구름의 만남, 그 만남에 나도 함께하자 한다. 그래서 날아오른다. 세상 모든 짐은 다 놓아두고서. 이어서 오평선 작가의 전작 그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를 읽어드립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파릇한 잎사귀가 싱그러운 멋을 지녔듯 계절에 따라 붉어가는 잎사귀도 그 나름의 중후한 멋을 지니고 있다. 비록 낙엽이 되어 한 줌 거름이 될지라도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고유한 멋을 지니다 떠나는 모습에 우리는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파릇한 청춘을 지나 세월의 색이 물들어 중년에서 노년으로 익어간다. 그러니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아쉽고 슬프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세월을 먹는 외모야 어찌하겠느냐마는 파릇한 마음만 유지한다면 평생을 청춘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연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된다면 그 무슨 아쉬움이 크겠는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나 자신이 원하는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된 것이다. 셔넌 엘더. 시간을 때우지 않고 채우며 사는 삶. 퇴근길 지하철 환승역. 휠체어 리프트가 이동한다는 벨이 울린다. 평범한 풍경이라 생각해 지나치려는 순간 사람과 사람의 정겨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리프트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에 휠체어를 연결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경우 서로 말없이 묵묵히 기다리고 서 있지만 오늘은 공익근무요원과 장애가 있는 승객이 리프트를 기다리는 내내 너무도 정겹게 대화하고 있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흔히 시간을 때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본 둘은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사람이었다. 사실 군대 생활을 할 때만 시간을 때우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는 귀한 시간을 대충 때우며 살아가지 않는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을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대충 때우며 살 수 있겠는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 자신이 인생을 돌아볼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지나온 인생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만족하며 미소 짓고 떠날 수 있을까? 내리막길에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 산을 오를 때 대부분 앞만 보며 올라간다. 정상만 바라보느라 풍경을 잘 보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갈 때는 시야가 넓어진다. 저만치에 오를 때는 보지 못한 계곡도 보인다. 삶도 그렇더라. 젊을 때는 가열차게 전진만 하다 보니 미처 챙기지 못한 풍경들이 많다. 정상을 지나 하산길로 접어드니 세상을 넓게 보게 된다. 하지만 또 시야가 넓어지니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여유롭게 하산길을 만끽해보자. 삶이라는 배에 태우고 싶은 선원. 참치 사냥꾼을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참치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선원들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퍽퍽했다. 참치를 잡아야 돈을 받고 잡지 못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배에서는 슬픔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더라도 슬퍼하는 선원은 배에 태우지 않는다. 망망대해에서 40여일을 떠다니며 참치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 해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는단다. 슬픔을 가지고 있는 선원이 배에 타면 폭풍을 만난다고 믿기 때문에 일하며 인상을 쓰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고 그런 표정을 보인 선원은 다음 출항에서 빠지게 된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낀다. 나이 들수록 뜻대로 안 되는 일, 걱정거리가 늘 수 있다.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흡수하는가에 따라 자신을 불행의 소굴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당신은 삶이라는 배에 사소한 일에도 슬픈 얼굴을 한 선원을 태우고 싶은가? 사소한 일에도 기쁨으로 가득 찬 선원을 태우고 싶은가? 나는 정확해. 틀림없지. 다만 운이 좀 없다 뿐이지. 하지만 누가 알아? 어쩌면 오늘은 운이 좋을지도.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중에서. 해만 보느라 땅은 보지 못한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한참 기가 오를 때 고개에 힘을 가득 주고 위만 쳐다본다. 크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는 힘은 땅에서 오는데도 아래는 관심도 없다. 토양이 나빠지는지, 물이 차서 뿌리가 썩어가는지, 가뭄으로 메말라서 타들어가는지 살피지 않는다. 하늘만 바라보면 자기 머리가 지켜질 줄 알고
하염없이 위만 바라본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다. 밑을 보지 않고 뿌리를 방치하면 썩어버려. 순간 무거운 머리가 바닥으로 팽개쳐진다.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는 땅을 탓한다. 그리고 무지 서운해한다. 생각해보자.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느라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심하지 않았는지.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다. 봄이 되면 뉴스에서 봄꽃들의 개화 순서를 알린다. 눈 속에 피는 매화가 가장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고 5, 6월에 피는 철쭉이 봄의 끝을 알린다고 한다. 일찍 핀 꽃도 봄이고 늦게 핀 꽃도 봄이듯이 인간도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그 계절은 온전히 당신이다. 일찍 피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늦게 피었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대도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필 것이다.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습관. 어릴 적에 쓴 일기, 청춘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기에 쓴 연애 편지, 완성하고 혼자 가슴 뛰던 시 같지도 않은 시. 내가 쓴 글은 고작 이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책을 읽고 꼭 정리하는 습관이 그나마 내가 막글이라도 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었다. 책처럼 훌륭한 스승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 말라가는 우물이 채워지는 기분이 든다. 인터넷에는 없는 정보가 없다. 사람들은 인터넷과 친해지면서 책과는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알맹이만 빼먹고서는 제대로 된 찐빵 맛을 알 수 없듯 인터넷에 있는 간단 명료한 정보는 책을 읽고 깨닫는 지식과 지혜와 견줄 수 없다. 뇌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영양을 보충하자. 책처럼 좋은 영양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어떤 분야에서든 유능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타고난 천성과 공부, 그리고 부단한 노력이 그것이다. 헨리워드 비처. 너의 발걸음을 의심하지 말라. 개미들의 발걸음은 얼핏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행동 같아도 그들의 발걸음은 그들의 삶에 있어 위대한 걸음이다.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도 때론 지루해 보이지만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라는 위대한 길을 만든다. 그러니 너의 발걸음을 의심하지 마라.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라. 다음에 필 꽃을 사랑하면 그만이다. 마치 뻥튀기가 터지듯 봄꽃들이 뻥뻥 개화하는 시기가 왔다. 아쉽게도 봄꽃은 오래 느낄 수 없다. 봄비가 내리면 벚꽃잎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은 온통 꽃잎으로 덮일 것이다. 꽃잎이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꽃은 영원히 피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 귀하다. 애정하는 꽃도 떠났다 다시 만나면 애틋함이 더 크다. 벚꽃이 지면 뒤를 이어 다른 꽃들이 피어나니 또 그 꽃을 사랑하면 된다. 떨어질 것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떨어졌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그 순간을 즐기고 아름다움을 담으면 된다. 삶 역시 그렇더라. 겨울은 멈춤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모든 생명체는 겨울이라 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속을 채우며 더 단단해지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고 그 힘이 넘쳐날 때 잎으로 꽃으로 몽우리를 터뜨릴 것이다. 어찌 보면 봄이 시작이 아니라 겨울이 생명의 시작일 수 있다.
가끔 인생에 있어 겨울 같은 날도 찾아온다. 아무리 옷을 여며도 춥고 쓸쓸하고 버거운 나날들. 하지만 그날들 역시 잎과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 있다. 깨달음은 행복이 아니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오더라. 고민과 갈등의 시간도 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멈춘 듯 보이겠지만 그 힘이 넘쳐날 때 다시 꽃이 필 것이다. 어려움의 크기만큼 성장할 수 있다.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삶의 철학은 더욱 원숙해진다. 어려움의 크기만큼 성장할 수 있다. 살면서 겪는 시련의 수는 다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는 법이다. 세상은 왜 나에게만 모진 시련을 계속 줄까? 하는 오해와 불만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은 자신이 마음속에 판 좁은 우물 안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시련을 넘어선 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힘들다고 바로 멈추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담금질을 한 쇠가 더욱 단단해지듯 그 상황을 견디다 보면 강철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을 사는 데는 단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만만하지 않다. 땅바닥에 떨어진 99%의 절망을 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1%의 희망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가능성을 보며 희망을 잃지 않기를.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면 따스한 봄은 또 찾아오리니. 마디 없이 곧게 자란 어른은 없다. 숨이 막힐 정도로 분주하게 달리지만 문득 그 자리에서 멈칫할 때가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지? 왜 내 어깨는 늘 이렇게 무겁지? 멈칫멈칫하다 보면 꼭 슬럼프가 뒤따른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지고 자신감과 의욕이 바닥과 맞닿는다. 대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기 위해 열심히 살을 만들다. 어느 순간 마디를 만들며 숨고르기를 한다. 그렇듯 인간도 마디를 만드는 시기가 찾아온다. 마디 없이 곧게 자란 인간은 없으니 말이다. 아이들만 성장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어른도 끊임없이 성장통을 겪는다. 어른도 아프고 어른도 눈물이 난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빨리만 달리나. 무궁화 5개짜리 5성급 새벽열차를 탔다. 옆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KTX와 달리 무궁화는 세상 여유를 다 부린다. 느리게 느리게 조금 가다 지쳤는지 쉬고 또 쉬고 속도에 목숨 거는 요즘 세상에 이리도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는 드물 것이다. 창밖 풍경을 무성영화처럼 마음 비우고 보는 것도 나름 맛이 있다. 그래, 뭐 그리 급하다고 다들 빨리만 달리려 하나. 너라도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지금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거라.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뭐. 젊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지만 늙고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엘레노어 루스벨트.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꿈을 찾는 일, 삶의 가치를 찾는 일, 가야 할 길을 정하는 일,
그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0살이 되어서 진짜 나를 찾을 수도 있고 100세가 넘어서도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꽃은 꽃이 아니던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존재는 없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게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다. 인생의 중요한 날은 2번 있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이유를 발견한 날이다. 존 맥스웰. 나의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나다. 인간은 말을 먹고 살한다. 내가 밖으로 내보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먹고 산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려 노력하면 자신도 모르게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말은 상대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상이 밝다고 거듭해 말해보자. 그러면 세상이 정말 밝아질 것이다. 말에는 세상을 어둡게도 밝게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실한 열매가 되어간다. 과일나무에 몽우리가 생기더니 꽃이 피어나고 새파란 열매가 맺힌다. 이런저런 자연 풍파를 다 거치며 어떤 놈은 다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견뎌낸 놈은 가을 햇살을 머금어 튼실하게 익어간다. 인간의 생애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니 나이 들어감을 슬프게 생각하지 말자. 덜 익은 푸른빛의 사과는 풋풋해서 아름답고 잘 익은 빨간빛의 사과는 빛깔과 향이 아름답다. 세월을 먹을수록 실한 열매가 된다. 곱게 나이가 든 어른은 얼굴과 표정에서 농익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의 새하얗고 고운 백발에서 기품이 묻어나온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익어가고 싶은가? 연륜이 쌓여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아누크 에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